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3개월 전이었어요. 폭우에 심한 천둥번개까지 치는 바람에 흠칫 놀라 잠에서 깼다가 다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제 방으로 들려오는 엄마의 울부짖음이 제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했습니다. 제 방에는 문이 없어요. 저희 집이 특이한 한옥 구조라 디귿자거든요. 그래서 몰래 안방문 앞으로 가서 자세히 들어봤는데 그날 아빠가 야근을 하시기에 비도 많이 오고 걱정이 되어 저희 엄마가 속옷과 음식을 싸갖고 아빠 사무실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저희 아빠가 건축 인테리어 일을 하셔서 야근하시는 직원들이 자거나 TV를 보거나 작업복을 갈아입거나 하는 작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엄마가 아빠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그 작은 방에 빨간 여자 하이힐이 있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손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의 울부짖음과 갈라서자라는 말이 들렸는데 아빠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엄마가 계속 추궁하고 소리를 지르고 하자 갑자기 조용히 하라면서 탁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동전들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 벌컥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엄마는 바닥에 쓰러져 계셨고 저희 집의 장식용 저금통으로 놔뒀던 철제 요강이 찌그러져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아빠한테 미쳤냐고 죽어버리라고 소리를 질렀고 누워있는 엄마의 감은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걸 봤을 땐 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엄마가 울면서 이번엔 또 어떤 년이냐 라고 하는 걸 보니 아빠의 외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저 때문에 계속 참고 사셨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한테 힘도 못 대주면서 사춘기라 맨날 반항하고 밤늦게까지 돌아다녔던 제가 참 미워졌습니다. 사실 아빠는 절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엄마가 매일 매를 드는 나쁜 역할이었다면 아빠는 제가 말하면 다 사주는 그야말로 세상을 다 가진 외동딸 대우를 해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엄마보다 아빠를 더 좋아했었는데 이런 아빠한테 배신을 당하니 더욱더 충격이 컸습니다. 한낱 발정난 개처럼 느껴지는 저희 아빠라는 사람이 마냥 더럽고 역겹게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아빠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말도 단답형으로 대답만 했었고요. 얼마 전 아빠가 씻으러 간 사이에 카톡이며 전화번호 보며 문자 다 뒤져서 그 여자 번호를 찾아냈어요. 이름이 참 촌스럽게도 정순이더라고요. 미친년. 저랑 제일 친한 친구한테 말해서 그 다음 주 수요일쯤 바로 실행에 옮겼어요. 학교 끝나고 아빠 사무실 옆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아빠가 차 타고 가면 택시 타고 쫓아갔어요. 근데 6번을 따라갔는데 다 거래처 아니면 아빠 친구분들과 만나서 밥 드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그 여자랑 관계를 정리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7번째 추격 때 숯불갈비집에서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네, 맞아요. 그 빨간 하이힐을 신고 있더라고요. 얼굴은 딱 봐도 술집 아니면 다방 여자 같았어요. 보라색 계열의 푸른색으로 눈화장을 한 게 너무 싸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아빠한테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취향이 참 너무 더럽더라고요. 그 여자는 저희 엄마랑 정반대였어요. 사실 저희 엄마는 예전에 아빠가 암 걸렸을 때 삼성이라는 그 좋은 회사도 간두고 병원에서 7년 동안 병수발하셔서 말기에서 완치까지 아빠의 생명을 살려주신 분이에요. 근데 아빠는 어떻게 그 은혜를 전혀 모르고 살만하니 다른 여자가 보이는지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엄마보다 이쁘지도 않았고 천하고 싸 보이는 그 여자에게 웃으면서 물도 따라줬습니다. 일단은 친구랑 밖에서 기다렸어요. 근데 약 40분이 지나니까 둘이 같이 나오더니 모텔로 가더라고요. 저 제 진짜 친한 친구지만 너무 창피했어요. 몸이 발발 떨리고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아무것도 못 먹어서 그런지 물만 토하고 충격받으니 사람 몸이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저희 아빠 차가 계속 모텔 주차장에 있는 게 확인이 돼서 편의점에서 제 친구한테 밥 사주고 약 3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러다 편의점 앞으로 저희 아빠 차가 지나가는 걸 봤고 친구와 같이 택시를 잡아서 놓칠 뻔한 저희 아빠 차를 다행히 찾아 다시 미행했어요. 근데 아빠 차가 저희 동네로 가더라고요. 이상해서 설마 했는데 맙소사, 그년 집이 저희 집과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년이 아빠 차에서 내려 초록색 대문으로 들어가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래서 일단 어디 사는지까지는 파악을 했는데 어떻게 할까 2주 동안 학교에서 공부에 집중도 못하고 이성일은 상상만 하느라 제 심신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엄마한테 말도 못하고 정말 마음 같아선 식칼로 뒤에서 찌르고 도망가거나 아님 차도로 밀어버리거나 하는 끔찍한 생각만 하면서 악몽에 시달리기까지 했어요. 그러다 일단 친구랑 둘이 무작정 그 집 앞으로 갔어요. 제가 그냥 얘기 좀 하자고 하면 어리다고 무시하길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여자 집 앞에 가서 돌멩이를 몇 개 주워 계속 그 집 대문에다 시끄럽게 던졌어요.
그러자 어떤 뚱뚱한 여자가 욕을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아마 같이 사는 사람이거나 친구였던 것 같았는데 얼굴 보자마자 너무 무서워서 친구랑 막 도망갔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정도 흘렀을까? 혼자 학교 끝나고 집에 가다가 정말 충동적으로 그 집 앞까지 가게 됐어요. 그 집 대문 앞에 멍 때리고 서 있으면서 인연이 나오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상상하니까 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그러던 순간 갑자기 대문 문이 열렸고 그 뚱뚱한 여자랑 그년이 손에 목욕바구니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머리채부터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울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작은 동네라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고 그 여자도 욕하고 그 옆에 있던 뚱뚱한 여자도 말리면서 제 옆구리를 때리고 했었는데 정말 하나도 아프지가 않았어요. 아마 제 신경이 다 그년한테 쏠려 있어서 그랬었나봐요.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제 옆구리에 퍼렇게 멍이 들었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죽어도 이 머리는 놓지 말자. 이 머리 놓으면 우리 가족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울고불고 교복은 다 뜯어지고 나중에 누가 뒤에서 절 안고 끌고 가길래 자세히 보니 저희 동네 세탁소 아저씨더라고요. 막 울었어요. 아마 그 아저씨도 다 들으셨을 테니 이제 우리 아빠는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미친년이 갑자기 제 손목을 잡더니 저희 집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지가 먼저 우리 집에 가자고 하는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 사는지 이미 아는 걸 보니 주말에 엄마랑 제가 할머니 댁 갈 때마다 저희 집에 왔을 그년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심정으로 그년이랑 그년 친구랑 같이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고모와 고모부, 작은아빠 작은엄마, 저희 엄마 아빠가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전 들어가자마자 울음이 터져서 바로 엄마를 불렀는데 그년이 갑자기 엄마한테 아줌마 당신 딸 쥐도 새도 모르게 반 병신 되는 거 보기 싫으면 딸 연교육 똑바로 시켜 알았어? 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빠요? 저희 아빠는 그냥 멀대같이 서 있기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년이 나에 대해서 우리 엄마한테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데도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갑자기 저에게 안경을 벗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경을 벗었더니 갑자기 제 뺨을 때리셨어요. 살면서 처음 맞아본 뺨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년한테 엄마가 사과를 하셨는데 전 그 모습을 보고 이성을 잃고 지랄 발광을 했어요. 엄마, 저 년이 아빠랑 바람난 술집년이라고. 엄마 왜 그래? 하면서 악을 쓰고 울고불고 하니까 고모가 저를 방으로 데려가셨고 엄마가 곧 들어오셔서 같이 부둥켜 안고 통곡을 했습니다. 엄마는 제 뺨을 어루만지면서 아까는 그 여자들이 너한테 해코지 같은 거 할까봐 내 딸 지키려고 때린 거라고 연신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제발 이혼하시라고 저를 위해 살지 마시고 본인을 위해 엄마의 행복을 위해 사시라고 했고 저희 엄마는 가슴을 치면서 계속 우셨습니다. 엄마는 이미 그 여자랑 아빠랑 그렇고 그런 거 다 알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반쯤 죽여놓지 왜 가만히 있었냐고 하니까 이미 아빠는 마음이 떠났는데 마음 떠난 남자 잡으려고 그 여자랑 그러고 싶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로는 이미 저희 엄마도 사랑 없이 아빠랑 사신 지 오래되신 것 같았고요. 가엾은 우리 엄마, 나 과외시키겠다고 분식집 나가서 아르바이트 하시고 칼국수집에서 국수 뽑다가 기계에 손이 딸려 들어가서 손가락 봉합 수술도 하시고 이제는 바람피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자궁에 물혹이 가득하다는 우리 엄마, 어떡하면 좋아요? 저 이제부터 아빠는 돌아가신 셈 치려고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빠는 폐암말기 선고 받으셨고 병원에서 7년 동안 입원해 계셨어요. 제가 유치원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눈이 많이 오는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유치원에서 화계회 같은 걸 했었는데 그때 아빠가 오셨어요. 우리 아빠가 원래 글씨를 진짜 잘 쓰시는데 지금도 그때 썼던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면 글씨가 막 삐뚤빼뚤해요. 아마 항암 치료가 많이 아프셔서 그랬나봐요. 아빠가 그때 털모자를 쓰고 오셨는데 아빠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아빠가 이렇게 빡빡이라서 창피하지. 저는 워낙에 씩씩하고 밝은 애라 아니? 우리 아빠가 유치원 친구들 아빠들 중에 제일 멋있어 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아빠가 이렇게 창피할 때가 없네요. 우리 아빠는 그날 그 추운 겨울에 항암치료 받으시고 투병하시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평생 생각할 거예요. 제가 결혼할 남자가 나타나도 우리 아버지는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할 거예요. 2년 후 후기글. 가끔씩 힘들 때면 제가 썼던 글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지고 또 댓글 보고 울고 했네요.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아픈 사연들을 공유하면서 제가 더욱더 강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때 그 고마운 마음을 글로 전하고자 다시 왔어요. 일단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혼하신 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저는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고요. 전에는 방황하고 반항하고 철이 없어서 성적이 그닥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정말 이악물고 하니까 지금은 이름 되면 사람들이 알 정도의 학교에서 장학금 타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되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외동딸이라 맘 나눌 형제도 없었고 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댓글 보면서 기운냈어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지금 아빠하고는 연락을 끊은 상태예요. 전에 살았던 동네 아줌마나 고모들이 아직 엄마랑 연락을 하고 있어 간간히 소식은 듣고 있는데 그마저도 제가 끊어버리라고 해서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저희 아빠 벌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 술집 여자와 끝내고 다른 아줌마를 찾았대요. 그것도 아빠보다 나이 많은 연상. 그리고 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그 여자의 아들 딸들도 결혼을 시켜줬다네요. 아들은 차까지 뽑아줬다고 하고요. 그러다 어찌 된 건진 몰라도 사업이 잘 안 되면서 부채가 많아졌고 지금은 건물도 다 팔고 전에 살던 집도 팔고 월세에서 산다고 들었어요. 아참, 그리고 그 여자의 치매 걸린 아버지까지 모시고 산다고 하네요. 사실 6개월 전에 엄마 몰래 아빠를 한번 만났어요. 근데 멋있고 잘생겼던 저희 아빠는 어디로 갔는지 없고 많이 수척해진 고생한 얼굴로 나오시더라고요. 옷도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베이지색 점퍼에 남색 추리닝을 입고 오셨는데 점퍼 소매가 꼬질꼬질했어요. 예전에 엄마는 본인 옷은 안 사시더라도 저희 아빠만큼은 꼭 백화점에서 옷 사입히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세련된 모습을 그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가 밥을 사주신다고 해서 고깃집에 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아빠한테 행복해? 라고 물어봤어요. 아빠는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우리 버리고 갔으면 행복해야지. 난 진심으로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니까 버럭 화를 내시더니 자리를 박차고 나가시더라고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지 모르겠으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저희 아빠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반면 저희 엄마와 저는 정말 행복해요. 이제 큰 소리로 싸움하는 소리 안 들어도 되니까요. 요즘 저희 엄마는 주중엔 일하시고 주말엔 친구들과 등산 다니시고 얼마 전에는 저도 안 가본 독도까지 다녀오셨더라고요. 제주도 올레길도 다 다녀오셨다고 하고요. 제가 엄마한테 엄마 애인 있어? 애인 있으면 다시 재혼해도 돼. 난 엄마가 외롭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니까 에휴 이제 남자라면 지긋지긋해. 어렵게 찾은 자유인데 뭐하러 또 결혼을 하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 이번에 교환학생으로 뽑혀서 전액 무료로 미국에 한 학기 동안 가기로 했어요. 물론 엄마가 많이 보고 싶겠지만 가서 한번 잘 지내보려고요. 비록 완벽한 가정은 아니었지만 평화를 되찾아서 그런지 지금은 어느 누구 하나 부럽지 않네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모든 분들도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추가글. 와, 오후에 잠깐 짬내서 다시 들어왔다가 깜짝 놀랐어요. 다들 정말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위로와 격려에 힘입어 더 열심히 살게요.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많아서 정말 놀랐습니다. 많은 분들의 말씀대로 앞으로 엄마한테 더 잘할게요. 가끔씩 피곤하다고 투정 부리고 말대꾸했던 것들이 생각나 괜히 더 죄송해지네요. 조금 더 살을 덧붙이자면 아빠랑은 그날 이후로 연락 전혀 안 합니다. 아빠가 매몰차게 그 식당을 떠나면서 마지막 인사 같은 말을 제게 하셨거든요. 잘 지내라. 어디 가서 항상 몸 건강하고 공부 열심히 하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아마 마지막 인사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론 저희 집도 이사를 가고 엄마랑 저 모두 핸드폰 번호도 바꿨어요. 사실 아빠를 아주 많이 미워했었어요. 그만큼 아빠를 많이 사랑했으니까요. 근데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선 솔직히 말하면 하나도 안 미워요. 아마 이 뜻은 제 마음속엔 더 이상 아빠가 없다는 뜻이겠죠? 이젠 진심으로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날 찾는다 해도 못 찾아오게끔 빨리 졸업해서 엄마와 함께 이민 가서 살 계획이에요. 국적까지 바꾸면 부양의 힘으로 고소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미국에 이모도 계시니까 저희 엄마도 좋다고 하시면서 문화센터에서 가르치는 영어회 화반 수업도 들으러 다니고 계세요. 전 아직도 가끔씩 꿈에 아빠가 나와요. 그치만 내가 아빠와 산 날보다 앞으로 아빠 없이 살아갈 날이 더 많으니까 아픈 기억은
이제 그만 지우려고 합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리고 싶어요. 저의 모자란 글 하나하나 읽어주시고 같이 아파해주시고 위로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의 말씀처럼 전 이제 시작이니 앞으로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갈게요. 그리고 먼 훗날 제가 직장을 잡거나 가정을 꾸리거나 한다면 그땐 행복한 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